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생, 6초에 1명씩 사망.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더욱더 무서운 병, 바로 뇌졸중입니다. 여러분은 뇌졸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뇌졸중이란 말 그대로 뇌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혈성으로 뇌세포가 괴사가 되는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실질 뇌출혈, 그리고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질환군을 말하게 됩니다. 고령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인자들도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비만 이런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하루 2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생활 습관들도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올립니다. 뇌졸중 자가진단법에는 미국 뇌졸중협회의 FAST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face, 웃었을 때 양측 얼굴의 차이가 있는지, arm,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처지는지, speech, 발음이 어눌하거나 대화를 이어가지를 못하는지, time,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 하면 즉시 119로 연락한다. 최근에는 B와 E를 추가해서 be fas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alance, 일자로 걷지를 못하거나, eyes, 복시 또는 시야장애가 있는지, 이렇게 B와 E를 더해서 be fast로 기억을 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중풍으로 알려진 뇌졸중은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입니다. 60세 이상에서 영구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 빠르게 악화하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 희망을 불어넣는 신경과 전문의 박승아 과장.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로 재발을 막는 신경과 전문의 조기용 과장.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신경과 전문의 양태일 과장. 뇌졸중의 일종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 뇌경색. 주요 전조 증상에는 안면마비와 반신마비가 있는데요. 빈서루 씨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 마비 증상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쥐가 계속 내렸어요. 쥐가 내리고 손에 힘이 좀 빠지고요, 왼손에. 그리고 얼굴 쪽에도 쥐가 조금씩 나고. 처음에는 자세라든지 목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처음 내원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얼굴에 쥐가 나고 하는 거는 다른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뇌를 한번 찍어보자 하셔서 병원에 이렇게 내원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왼쪽 수부, 그러니까 손의 근력 저하가 조금 경미하게 남아있다 하셔가지고 근처에 척추병원을 내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다라고 본인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척추병원을 방문해서 시행한 MRI 상에서 뇌혈관에 심한 협착이 확인되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된 환자분이십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몇 분 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후에 증상이 더 심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병원에 찾아야 합니다. 빈서루 씨는 당뇨와 흡연 등의 혈관 위험 인자가 있고 젊은 나이인데도 주요 혈관이 심하게 협착돼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내경동맥 원위부에서부터 중내동맥에 이르기까지 영역에 아주 심한 협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야모야병이라고 부르는 유전 질환을 좀 의심하고 감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정확한 혈관의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세 이하와 3, 40대에서 발병 빈도가 높은 모야모야병은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호흡이 가빠지거나 열이 오를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전적으로 우리 두개강 내에 있는 큰 혈관, 예를 내경동맥이라든지 중내동맥, 전내동맥이 내막이나 중막에서부터 유전적으로 두꺼워지면서 혈관의 내경이 좁아져서 막히는 병이고요. 그렇게 큰 혈관들이 좁아져서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우회해서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혈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 있는 모양이 아지랭이가 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말로 모야모야라고 해서 모야모야 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건강하지 못한 혈관으로 이런 빠른 혈류가 지나가게 되면은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어린아이는 뇌경색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떤 증상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진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적용하는 게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함께 시행하는 컨퍼런스는 이게 환자를 보는 관점이 또 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환자를 진료하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 간의 조금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고 최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혈관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피부를 조금 절개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조영제를 투입한 후 X선 촬영으로 뇌혈관을 이미지화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4개가 있는데요. 경동맥 2개와 척추동맥 2개의 혈류, 생긴 모양 그런 것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양에서 발병률이 높은 난치성 질환 모야모야병. 빈서루 씨의 혈관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모야모야 혈관은 많이 자라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런 우회해서 혈류가 가는 우회혈로가 비교적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혈관의 협착과 폐색의 정도에 비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경미하게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흡연 같은 환경적 요인은 질환의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서루 씨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투약하고 금연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흡연과 같은 환경적인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모야모야 병이 진단이 되게 된다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혈관 상태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적 검사상에서 크게 혈관 악화 소견이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수술적인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손의 근력 저하는 재활의학과와 협진해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작업치료라서 일상생활이랑 접목시켜서 운동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손끝에 이제 근력, 그런 게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왼손에 근력 위주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랑은. 네. 마비 증상이 생기면 운동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뻣뻣해진 근육을 풀고 움직임을 바로잡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일상적인 활동에 생긴 제약을 해소해 줄 겁니다. 일단 일상생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병원에만 계속 있으니까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건강 같은데. 박연애 씨는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져 응급실로 왔습니다. 상하지에 마비가 발생해 혼자 일어설 수 없었고 발음마저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있나니까는 기운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전화해놓고 저 아빠가 119 신고해놓고 집 왔는데 내가 쓰러져 있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더라. 당뇨 그런 것도 없고 혈압도 없고 깨끗했는데 약 그 병원에서 이상한 건데
이렇게 병원에 인제 와서 저기 혈압 높은 걸 알았어요. 앞전에는 몰랐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구음장애만 남아 있었지만 정밀 검사상에서 기저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관찰됐습니다. 기저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막혀버려서 그렇게 되면 혈전이 조금씩 더 차올라오면서 완전 팔다리에, 양쪽 팔다리에 완전 마비가 생기고 의식 저하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혈관이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을 뚫어주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 그다음에 혈관 성형술을 시행을 하고 현재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재활 치료하면서 계속 상하진 마비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저동맥 폐색은 전체 뇌경색 환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박연혜 씨는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급성기 뇌경색 치료 이후 팔다리 마비라든가 언어장애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없거나 경미하게 남아있더라도 매일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 교정,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절한 약물 복용 등이 중요합니다. 아직 혼자 걸을 순 없는 상태지만 재활 치료를 이어갈수록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상 증상들과 완전히 이별할 순 없어도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오른쪽에 이제 감각 자체도 없었고요. 이제 손가락 같은 거 누르면은 어느 쪽 손가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셨고, 그다음 팔을 들어보세요 했을 때 드는 것도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눌렀을 때 어디에 어느 손가락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 가능하시고요. 움직임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가동 범위는 나오지 않지만은 한 60-70% 정도의 가동 범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오셔서 근력도 조금 같이 돌아오셔서 간단한 체중 제지 훈련도 가능합니다. 기저동맥 폐색에 의한 사망률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80에서 90%,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사망률이 30에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다른 뇌내 혈관 폐색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기저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의 의식을 담당하는 중추의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고 사람의 호흡, 심장 박동, 혈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숨뇌에까지 뇌경색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양측 팔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의 마비가 발생하면 큰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기저동맥 폐색이 있을 때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재개통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구음장애와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는 손상식 씨. 병원에서도 우측 편마비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집에서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올 들어가 처음인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내경동맥은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응급실에 오셨을 때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심하시고 말도 많이 어눌한 상태로 오셨고, 근데 응급실 계시는 동안에 그런 증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큰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서 큰 내경색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은 환자분이었습니다. 좌측 대뇌 혈류가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좌측 대뇌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해보니 심한 협착이 있어 스텐트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우측 상지가 조금 둔한 증상만 남았죠. 평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데다 고지혈증과 흡연 등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뇌라는 장기가 5분만 혈류가 가지 않아도 뇌 손상이 영구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지 어떤 약물적인 치료라든지 시술적인 치료라든지 환자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다양해지고 회복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버님 그래 오늘 뭐 퇴원 잘 하시고 이제 약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리고 담배도 이제 어렵게 끊으셨으니까 잘 좀 해봅시다. 예. 남은 건 건강관리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음주를 줄이고 금연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환이 생긴 건 아닌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재작년 7월 오후 1시경에 잠이 든 양희봉 씨는 깨어나지 못한 채로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의식 저하와 양측 상하지 마비가 이어지고 묻는 말에는 이름 정도만 어눌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기억은 없죠. 119에 실어갔으니까. 그것은 좀 우리 마누라가 기억은 없어요. 놀랬지요. 같이 점심 먹고 무슨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렇게 서는 발을 흔들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뭐 그런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건강 하나는 아주 자신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나 있대요. 정밀검사에서 기저동맥 폐색이 발견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의식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기저동맥이 막힌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동맥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였을 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바로 써서 막혀 있는 혈전을 녹이려고 약을 썼었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은 게 확인이 되어서 동맥 내 혈전 제거술 시술을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혈전을 제거하고 환자는 시술하고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고 팔다리 마비도 완전히 회복되었었습니다. 양이봉 씨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심방세동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빠른 파형을 형성하며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입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좌심방 안에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분해되면서 혈관을 타고 여러 장기의 혈관을 막는데요. 양이봉 씨의 경우는 혈전이 기저동맥을 막았습니다. 뇌경색이 제일 많은 거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인데 그런 경우에는 서서히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완전 협착이 오고 완전 폐색이 오기 전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처럼 심방세동이 있어서 갑자기 혈전이 날아가서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경우는 전조 증상 없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혈관이 개통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다른 기저질환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심장 쪽으로도 평가가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순환기내과 과장님이 평가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양이봉 씨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참 회복이 빨리 된 것 같아요. 박선화 씨는 작년 12월 갑자기 귀가 멍하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습니다. 바르게 걸을 수 없고 발음도 둔해졌죠. 난데없는 상황에 방황하다 증상 발생 2시간 만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걸으려고 하니까 왼쪽 다리 종아리 뒤쪽 부분이 힘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름 위를 좀 걷는다는 이런 느낌. 예, 그러면서 이제 눈도 흐릿하고 말도 약간 어눌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어지러우면서 팔다리 힘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우측 후두부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서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됐죠. 하지만 시야 장애는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향후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전부 다 이제 동일한 하나의 병변으로 해서 발생이 가능한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이었고, 환자분은 증상이 발생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하셨고 실제로 약을 투약하시고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이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우측 후 뇌동맥 폐색이 확인됐지만 시야장애는 점진적으로 호전돼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들이 대체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뇌경색도 그렇고 심근경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직들이 혈류 공급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괴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혈류를 재개통시켰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뇌세포를 최대한 많이 구해내는 것이 우리가 치료에서 급성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선화 씨는 입원 중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고 뇌경색의 2차 예방에 주력할 겁니다. 환자분이 아주 빠른 대처로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빨리 내원을 하셨었고, 우리가 혈전용해제를 정맥 투약함으로써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많이 호전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에 거의 제한이 남아있지 않고 장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시는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제가 생활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고요. 운동은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고, 예. 그래 아무래도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상할 수 없어 쉽게 잊히는 뇌졸중의 위험성. 아차하는 사이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주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자기관리,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체하시다가 골든타임이 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이 지나버려서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진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119로 신고하셔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진짜 무서운 점이 어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거고, 그 전까지 이제 건강했던 일상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을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질환은 이런 단일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질환들의 증후군이라고 보시는 것이 올바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이러한 뇌혈관 질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